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2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제가 이렇게 물건 소개를 한번 해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물건에 대한 이런 관심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좋은 물건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에 대해서 이렇게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항상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이렇게 유추해 보면 좀 더 좋은 물건을 찾아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방법론 쪽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어떤 지식산업센터가 좋았을까? 어떤 지식산업센터가 좀 더 나을까라는 이런 부분들 한번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지식산업센터가 오래된 지식산업센터일수록 거기 안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 10년, 15년, 20년 요전에 아파트형 공장을 살 정도의 회사라면 굉장히 기업이 이미 계도권에 올라와서 잘 돌아가고 있는 회사여야만 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무이자 융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2회, 3회 이 정도까지 잔압을 회사에서 해놨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는 거에 대해서 이 자금 계획이 굉장히 세워져 있고 자금적으로 여력이 있는 회사여야만 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런 우량한 기업들만 분양을 받았다라고 했던 근거도 또한 뭐냐면, 대부분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아파트형 공장일수록 그 한 개 유닛이 호실이 커요. 기본적으로 조정 면적이 50평이 넘어갔거든요. 크게는 뭐 100평, 200평짜리가 유닛으로 있는 전용 면적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용 면적으로 100평, 200평짜리 호실도 있고 기본적으로 50평, 40평이 넘었습니다. 그럼 분양평수로는 뭐 7, 80평이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작은 회사, 지금으로 따지면 뭐 10평, 15평, 20평 이 정도 대 회사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사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직원 규모도 뭐 2, 30명, 4, 50명 이 정도, 뭐 아무리 못해도 한 10명 이상 되는 중견, 소기업 중에서도 중견으로 들어가는 이런 회사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을 받았어요. 봐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예전에 샀던 사람하고 지금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을 받고 사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듯이,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을 선택했던 기업과 지금 아파트형 공장을 선택하는 기업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차이가 나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보면 예전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건물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한번 돌아보시고요. 최근 뭐 한 1, 2년 전에 이렇게 지어진 건물을 들어가서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어떤 느낌이 나는지. 기업의 볼륨 자체가 달라요. 볼륨 자체가. 이게 10년 이상 된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 제조가 거의 기반이 된, 조금 평수를 크게 쓰는 이런 업체들이 아파트형 공장에 많이 들어갔고,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바뀌면서 이제 기업 자체도 사무 공간으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구도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은 좋은 물건을 찾는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봐보세요.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만 많이 있습니다. 우량한 기업들만 많이 있고, 우량한 기업체가 선택한 건물이라면 그 중에서 만약에 한 개, 두 개가 만약에 이렇게 그 뭐 매매가 나왔다든지 생겼다고 쳐요. 그러면 그 호실이 임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임대도 될 뿐더러 임대가 설령 임대가 들어오더라도 그 급에 맞는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투자의 포인트로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좋은 업체를 맞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좀 우량하고 큰 업체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건물, 또 그런 건물을 좋아하는 회사들도 생각보다 있고,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작은 호실로 잘라져 있는 이런 것들을 또 싫어하는 회사들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요런 부분으로 좀 착안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수익도 안 나온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틈새로 뭔가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무엇을 찾는 것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조금 더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을까? 요런 접근. 과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우량한 기업체들이 많은 건물들, 그런 건물들, 우량한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의 건물들, 요런 건물들을 조금 눈여겨보시고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물건들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지금 이런 시절에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전략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요 이야기, 요 정도 간단하게 또 오늘 또 영상 하나 올려서 이런 이야기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참 이렇게 선택하기가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각 현장마다 이렇게 좀 돌아보시고 분위기도 좀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이제 굉장히 많이 지식산업센터가 아파트 용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넘어오면서 많이 바뀌고 있는 이런 추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착안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